안녕하세요. 분명 구독은 했는데 새 리뷰가 올라오면 클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1시간은 고민되는 채널, 막상 클릭하면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후회 안 하시겠죠? 자, 오늘 오랜만에 왜 샀을까 코너입니다. 그리고 기즈모 채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자동차 리뷰예요. 그런데 좀 실망스럽게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차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아시죠? 쉐보레에서 나온 경차죠. 저는 지난해 말부터 2020년형 더 뉴 스파크를 하나 구입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타고 있어요. 근데 중고로 구입했어요. 한 3,000km 탔나? 아주 새 걸 내놨더라고. 원래 집에 차가 한 대 더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차가 아니라 제 전용 차량이죠. 그래서 뭐 거의 매일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제가 스파크를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스파크나 뭐 경차 구매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뭐 리뷰할 때 리뷰 제품을 이 탁자에다 다 올리는 편인데 스파크를 여기다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자동차 리뷰하려면 자동차에 타서 운전하면서 리뷰를 해야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냥 앉아서도 말을 겨우 하는데 운전하면서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이 정신과 입이 좀 분리가 되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자동차 유튜버들 굉장히 존경해요. 실제 저도 이제 자동차 기자나 유튜버를 만나본 적이 꽤 있는데 이 정신과 입이 좀 분리된 분이 많아요. 존경스러워요. 뭐 친하고 싶진 않아요. 자, 어쨌든 정확한 뭐 스파크에 대한 리뷰는 자동차 전문 유튜버들을 찾아서 보시고요. 저는 그냥 후기니까 뭐 대강 말로 때우겠습니다. 기즈모 채널이 원래 그렇죠 뭐. 예. 아시다시피 스파크는 경차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경차가 단점이 많았어요. 옵션도 거의 없었죠. 바퀴가 달려있는 것도 고마울 정도였습니다. 승차감도 정말 별로였어요. 뭐 승차감이 비유하자면 거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느낌에 가까웠죠. 뭐 노면 충격 다 느껴지고 길 새로 깔았는지 이거 좀 교체할 때 됐는지도 거의 판단이 가능했고요. 또 오르막 갈 때는 뭐 에어컨 꺼야 해서 자동차 아픔을 함께 느껴야 했어요. 에반게리온에 탄 신지 같았죠. 우울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경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좀 조용하고요. 정숙하고요. 생각보다 또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도 좋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일반 준중형차나 뭐 미니 SUV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꽤 늘어났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 스파크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오토랑 뭐 애플 카플레이 적용돼 있고요. 놀랍게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뭐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까지 탑재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차가 뭐 정말 안락하고 그렇진 않아요. 크기랑 배기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뭐 아주 좋거나 고급 세단처럼 조용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크게 불편을 느낄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 주행도 제가 뭐 인천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좀 멀리까지 뭐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약 한 5개월 동안 느낀 스파크의 장단점을 한 3가지씩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장점이에요. 자, 첫 번째는 경제적이다. 이건 뭐 당연하죠. 경차는 일단 차값이 저렴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아주 저렴하진 않아요. 옵션 좀 붙이면 한 1,500에서 1,700만 원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요. 우선 취등록세가 거의 면제예요. 경차는 취등록세가 4%인데 이게 한 50만 원까지는 면제가 돼요. 예를 들어 1,200만 원짜리를 주고 구입하면 48만 원 정도 취등록세가 나오는데 50만 원 면제니까 실제로는 돈을 안 내도 되죠. 근데 일반 승용차는 한 7% 취등록세가 있어서 경차랑 비슷한 가격이라고 해도 실제 구매 시에는 1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죠. 그리고 뭐 톨게이트 비용과 공영 주차장 혼잡 통행료 50% 할인이 되고요. 세금도 1년에 뭐 4만 몇천 원씩 해서 한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차값이 저렴하니까 저렴한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수리비나 엔진 오일 등의 비용까지 저렴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중고 경차를 샀는데 이걸 다시 중고로 팔 때는 가격도 덜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값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유지비를 생각할 때 뭐 일반 준중형차 자동차에 비해서 종합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씩은 아껴지는 것 같았어요.
자, 두 번째는 주차가 쉽다입니다. 뭐 물론 차가 작기 때문에 주차 자체가 쉬운 장점이 있죠. 이게 막 여러 번 왔다 갔다 덜 해도 되고. 근데 그거 말고 백화점이나 큰 빌딩에는 대부분 경차 전용 주차 칸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빌딩에도 경차 전용 주차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잡한 주차장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좀 몇 바퀴를 돌아야 할 때가 많은데요. 경차는 그 대부분 경차 전용 주차 칸을 통해서 뭐 주차를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백화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경차 전용 주차칸이 있어서 그냥 한 번에 5분도 안 걸렸어.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경차를 타기 전에는 몰랐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경차 전용 주차칸이 많은지 기존엔 몰랐어요. 옛날에는. 자, 세 번째는 하차감입니다. 이 하차감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쓰는 하차감하고 제가 쓰는 건 좀 다른데, 혹시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제가 경차를 타고 온 것을 보면 뭐랄까요, 커피값이나 밥값을 상대방이 좀 적극적으로 내려고 해요. 유튜버 한다더니 그 쉽지 않지 뭐 이런 표정으로요. 그럴 때는 저도 좀 약간 슬픈 표정을 짓거나 피곤한 얼굴을 합니다. 아, 요즘 뭐 영상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좋고. 자, 어쨌든 여러모로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경차는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생산이나 폐기 과정에서 여러모로 환경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요, 경차를 타는 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차감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기차도 좋죠. 근데 전기차는 또 무겁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경적인 부수적 단점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고 작은 차를 타는 것 역시 전기차만큼 이나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진정한 하차감은 뭐 이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자, 장점을 알아봤고요. 또 한 5개월 타면서 또 단점도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뒷좌석과 트렁크가 좁아요. 뭐 이건 당연하죠. 뭐 경차는 작은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또 뒷좌석도 상당히 좁죠. 그래서 만약 뒷좌석에 좀 얄미운 사람을 그날 만나는데 뒷좌석에 태워야 된다 그러면 일부러 좀 경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괴롭힐 수가 있죠.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앞자리는 넉넉합니다. 제가 뭐 상체만 보면 키가 180이 훌쩍 넘어 보이는데요. 뭐 넉넉한 상체와 이 큰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앞좌석이 좀 좁아서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제 스파크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좀 좁은데 기아의 레이 같은 경차는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요. 일반 뭐 중형차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울 일이 많다면 기아 레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원가 절감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쨌든 경차는 실용성 위주 설계를 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선글라스 케이스도 없고요. 뒷좌석 실내등도 없어요. 그리고 실내의 고급스러움도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죠. 계기판에서 나오는 정보도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정보만 나와요. 뭐 주행속도 보다가 뭐 남은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정보 보려면 굳이 다른 버튼 돌려야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뭐 한 화면에 여러 정보가 나오는 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닌데 일부러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경차 사용자들 약오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제 차만 그런 건지 뭐 모닝이나 레이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승용차는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백미러가 잠기는 옵션이 있는데, 접히는 옵션인데, 제 차는 따로 버튼을 눌러서 접어줘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요즘 자동차 튜닝샵에서 상당 부분을 커스텀할 수가 있어요. 뭐 선글라스 케이스도 넣을 수 있고요. 뒷좌석 실내등도 만들 수 있고, 자동 백미러 폴딩도 다 가능해요. 뭐 저는 사실 그런 건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이 운전석 팔걸이가 굉장히 부실해요. 스파크는. 그래서 요거 하나 사서 달았습니다. 요거 다니까 되게 편해요. 마음에 들어요. 한 3만 원 들었나? 자, 그 밖에 경차 자체의 한계가 있어요. 이 앞바퀴랑 뒷바퀴 거리가 좀 짧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타이어가 작기 때문에 그 커브 시에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뭐냐면 이 커브 시에 핸들을 돌려도 살짝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이죠. 근데 뭐 다만 언더스티어 현상은 급 커브를 막 좀 빠른 속도로 돌지 않으면 뭐 속도 살짝 줄여주면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뭐 차체 제어 시스템이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안전, 뭐 전복될 우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아무래도 경차는 가속력이나 주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양보를 좀 잘 안 해주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경차가 비록 배기량은 1000cc로 제한이 됐지만 차체가 좀 가볍고 최근에는 엔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추월을 할 정도 아니면 이렇게 끼어들게 할 정도의 가속력과 주행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도 한 최고 속도도 한 130km까지는 크게 불안하지 않게 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차라고 너무 좀 선입견 갖지 마시고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경차 끼어들기나 또 추월을 하면 상대가 좀 발끈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 같은 차인데 왜 내가 이렇게 추월한다고 발끈해? 그럴 수 있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심해요. 자, 오늘은 제가 스파크를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세 가지 정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단점 부분은 경차의 좀 구조적인 한계랑 또 선입견 때문에 생긴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면 충분히 경차를 타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제가 지른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야. 너무 좋아. 그거 타고 달리면, 뒷좌석에 카시트도 없고 너무 내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고 일단 유지비나 이런 거 아주 좋고요. 불편함도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성능상 아쉬움도 제가 이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적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2-3시간씩을 달려도 잘 달리고 불안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옵션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만큼 차값이 저렴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경차의 장점은 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담이 없다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좁은 주차장, 백화점 갈 때도 부담이 없고요. 차에 좀 흠집이 나도 웃을 수 있어요. 개 중에는 안전을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스파크 경우에는 안전도 평가 1등급을 받은 차예요. 그래서 과속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을 하면 탱크도 위험해요, 사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래서 경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기즈모도 아주 만족해하면서 잘 타고 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같지 않은 리뷰 끝냈는데요. 요즘 하차감이라는 말 아까 리뷰할 때도 잠깐 쓰였지만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좀 좋은 차를 골라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말이 떠들고 있어요. 근데 좋은 차를 타는 거는 개인의 욕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위 하차감이 실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있다면 제가 감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감탄일까요? 아니면 그 차에 대한 감탄일까요? 저는 적어도 차만 보고 감탄을 합니다. 새로 나온 차네. 색깔 예쁘네. 이런 정도죠. 근데 그게 그 차 소유주에 대한 호감이나 존경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피커 누가 1억짜리 쓴다고 그 스피커 산 사람을 존경하나요?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스피커 1억 샀다고 하면 또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왜 차는 이렇게 비싼 거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존경받고 이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모르겠고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은 존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합리적인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거나 부끄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렴한 차를 탄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 중엔. 여러분 주위에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죠? 근데 그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정도의 인격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굳이 가격이 비싼 차를 타야 할까요? 바보짓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유지비 이런 걸 가진 차를 골라서 즐겁게 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찰 때마다 부담되고 유지하는 게 부담되고 이러면 애물단지가 되기 쉽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차감 때문에 좋은 거 선택해서 이거만큼 바보짓이 어디 있을까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하자면 하차감이라는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차에 대한 호기심이나 감탄이지 그 차량 소유주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하차감을 따지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크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냥 불쌍한 표정이나 해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커피나 얻어먹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